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가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방학이 이제 진행 중일 건데 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방학 이전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제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학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시간이죠. 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방학 기간이 그렇게 하루하루 놀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다 가버리죠. 그래서 과거에 뭐 지난 방학 때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방학 때 뭐 한 것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마음이 좋지가 않을 겁니다. 항상 방학을 지나게 되면 후회를 하죠. 뭐 했으면 뭐 할 건데라고 후회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업을 위해서라도 어떤 것이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학생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학업이라는 어떤 성적이 중요하겠죠. 이제 성적이라보다도 조금 너무 구체적인가? 성적보다도 학습이라고 할게요. 우리 공부,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가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방학이라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많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생각할 때 저는 당연히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공부하는 거는 학기 중에 공부를 하죠. 그리고 진로 활동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독서도 학기 중에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러면 방학 기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의 문제를 두고 조금 더 넓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을 방학 기간에는 1순위로 잡으시는 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학습과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독서가 뭐 학업과 연관돼서 일 수도 있고 진로와 연관돼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독서가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습과 진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학원을 다니게 되면 우리가 다음 학기다 선행학습을 하죠. 그리고 앞 학기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하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학 기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큰 마음 먹고 결정하지 않아도 이 부분들이 되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독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서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느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독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독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책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 아이들 책을 선택해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애들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중학생 때까지. 그런 경험은 많이 없으니까. 그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방학 기간에 자기가 원하는 책들 그냥 찾아보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기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독서는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독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너무 협소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독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추론적 사고와 그리고 비판적 사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배경 지식을 위해서 하는 배경 지식.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이 우리 아이들 속에 많아야 학업적 역량이 커지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배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은 이 추론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융합적 사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책이나 여러 가지 지식 정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지식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테스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조금 배경 지식이 좀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도서라는 이 책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책도 있고, 물론 인터넷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과학, 뭐 잡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잡지책, 이렇게 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잡지책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테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 테스트들은 보면 언론사에서 나오는 그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게재되는 그런 그 과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학 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그렇죠? 짧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처음에 이제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관심사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관심사를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잘 말하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모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아이들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게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과 관련된 것도 방학 기간 동안에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선택할 것이냐. 이번 방학 기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싶은 것인지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사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자, 시작이 있고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 기간이 한 뭐 3주, 4주이 되는데 지금 뭐 지나가지고 한 2주, 3주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자신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내가 해냈다라는 어떤 결과치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의 피드백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결과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쭉 이렇게 책을 읽고 오거나 어떤 것을 스터디를 해요. 해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 너무 그렇지만 한번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언제까지 해서 네가 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발표하는 날짜를 딱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데드라인이라는 게 생기겠죠. 물론 데드라인이 아이들의 내적 호기심을, 내적 동기를 조금 불안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방학 기간 안에는 합의가 되었다면 오히려 이것이 아이들에게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결과에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과가 중요하고 시작하기 하는 게 중요가 아니에요. 이 과정이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하는 타임이 있겠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떤 합의냐 하면 아이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를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 주제가 어떻든 간에 부모님들이 한번 허락을 한번 해주세요. 제일 처음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게임도 좋고요. 이제 게임 중에서도 LOL도 좋고요. 이래요. 롤 게임이 있죠. 저는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떤 것을 알고 싶니라고 해서 서로에게 부모님이 의도하는 바와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바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롤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주제를 정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LOL이라는 이 게임이 있잖아요. 롤 게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주제가 생기는 거죠. LOL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LOL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헤쳐 보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또 LOL 학생들이 왜 좋아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주제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하면 이 아이가 알고 싶어하는 여기에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또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이 LOL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그 게임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의도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LOL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일단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도 중요한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그런 게 이제 리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해서 네가 알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통 아이들이 알기 힘든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해줘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네가 노력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배웠던 부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이 노력했구나 라고 이런 피드백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주위에 특히 부모님들의 어떤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의 이 경험들이 내가 잘했구나 라는 성공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험들이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방학 때 되면 또 다른 경험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방학 기간을 한번 보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보통 애들이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데, 안 한다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처음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안 해도 돼요.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데드라인이 오게 되면 막판이라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단을 하는 것은 이때 하시면 돼요. 이때. 야단을 할 수가 없지만 이 피드백을 해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안 있겠니?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하면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뭐 다른 걸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약속에 대한 관계 의식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신뢰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합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중간에 내가 조금 안 한다고 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이들의 시간과 부모의 시간은 흘러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피드백들은 가능한 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안에서 계속 안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렇죠? 도와줄 게 없거든. 그럼 말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환경에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때 하시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주제가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롤이라는 이 회사를 우리 아이들이 한테 해보니까 이 롤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년이 넘게 그리고 롤 월드컵이 있을 정도로 하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주제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실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롤이라는 어떤 게임을 가지고 해볼게요. 이 게임은 롤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도 있겠지만 롤이라는 게임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롤이 다른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겠죠. 다른 게임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사람들이 이 게임에 열광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게임이 이제 10년이 넘게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또 유명한 게이머라든지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롤이라는 게임이 지금 어떤 형태, 예를 들자면 롤이라는 데 월드컵이 있어요. 월드컵. 이 월드컵에 대해서도, 롤 월드컵에 대해서도 막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롤이라는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열광하게 하는 이유가 찾는 것이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주제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은 애들이 관심 분야들이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여러 개 막 찾아봅니다.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두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조사하고 이렇게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 아이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기준으로 했고 또 그것을
피드백을 해줄 때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테스트에 찾든 뭐 어디 찾든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거를 찾아서 우리 아이 이 근거가 우리 아이의 생각을 이제 바꿔놓거나 지식이 쌓이거나 했겠죠. 그럼 이 근거가 있을 거고 이 아이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평가냐면 이 근거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그죠? 정확한 자료, 신뢰도가 있는 자료인가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당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뭐 이렇게 스타디 하겠다라고 이제 이거 합의를 했잖아요. 그 질문에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한 그 목표에 타당한 근거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이 어떤 근거로 생각을 했는지 그 근거와 생각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인가 이 생각에, 그렇죠? 그리고 이 생각에 이 근거가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기준으로 나중에 그 피드백을 해준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피드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의문이 드네, 의심이 아니고 의문이 드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 기간 안에 어떤 주제를 통한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롤이잖아요. 그렇죠? 롤은 책으로 나와 있는 도서도 있지만 조금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아이들을 찾아보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거 독서잖아요, 독서. 책을 얼마나 좀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가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주제가 다양하게 있겠죠. 뭐냐면, 이제 막 아까 얘기했처럼 게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과학에 관련된 부분 되게 많죠. 뭐 우주과학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실생활에 쓰이시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회 현상이라면은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엔 환경적인 부분들이 되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지는데 이 지구의 온도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 뭐 등등 해볼게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조금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과학이라면 지구과학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에 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기적인 거,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라는데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들도 되게 과학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제를 가지고 학년별로 맞게끔 이렇게 중학생과 초등학생 이런 수준들의 주제들을 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이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책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도 뭐 있을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뭐 논문들도 한 번씩 찾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뭐 텍스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오는 믿을 만한 텍스트라든지 그러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지책, 전문 잡지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도서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기간 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